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죠? 좌반구와 우반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좌뇌 어디 있어요? 좌뇌? 그렇죠. 아주 잘하죠. 여러분 왼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기가 좌뇌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 오른손을 슬그머니 올리면 우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웃으시는 타이밍이에요. 네.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러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흔히들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요? 좌뇌는 우리가 흔히 뭐 관련된 뇌라고 해요? 지식적인 것, 뭐 언어적인 거, 그렇죠? 분석적인 거,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좌뇌는 언어와 분석과 논리와 뭐 수리 이런 걸 다룬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반대로 우뇌는 예술적인 거, 뭐 정서적인 거, 그죠? 이미지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니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좌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낚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좌뇌와 우뇌가 다 중요해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좌뇌와 우뇌 중에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나뉘는군요. 어떤 분은 좌뇌, 어떤 분은 우뇌. 그렇죠. 과연 좌뇌와 우뇌 중에 어떤 뇌가 더 파워가 있을까? 또는 누가 우리 삶을 지배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논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바꿔라 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 작심을 하죠. 올해는 금연을 할 거야.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애한테 내가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버럭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좀 잘해줘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성공하는 습관을 위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해요. 그런데 잘 되던가요? 그렇죠. 잘 됐다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안 나왔겠죠.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다짐하지만 정말 안 되는 게 내가 엄마처럼 사나 봐. 나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나 아빠처럼 되진 않을 거야. 평생을 아마 다짐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 기르면서 스스라치게 놀라는 게 어느 날 봤는데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엄마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닮아 있는 걸 보게 되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아빠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다짐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건 좌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통제권은 우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뇌에 정보가 들어오면 우뇌에서 먼저 캐치를 해요. 자, 뇌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우뇌에서 먼저 캐치를 하는데 우뇌는 정보를 뒤에서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뇌에는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리 같은 게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 있는데 우뇌 뒤쪽에서 들어온 정보가 앞으로 와서 뇌량을 건너서 좌뇌는 앞에서 뒤로 프로세싱을 해요. 우리 이 이마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기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 이마에 전두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전두엽에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뇌에서 프로세스가 끝난 거예요. 거의 순식간에 1초도 되기 전에 우뇌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를 뭐 무의식적인 뇌, 이렇게 무의식적 영역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좌뇌에서 우리가 앞 이마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이 정보를 받아들일 건가 하는 그 방향이 우뇌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뇌에 통제센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호두. 그렇죠. 잘들 아셨어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 손을 엄지를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덮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 뇌의 절단면과 같아요. 네, 뇌를 딱 이렇게 절단한 절단면과 같아요. 이게 우뇌의 절단면이라 할 수 있어요. 뇌가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우리말은 참 재밌는 게요. 우리말 중에 화나면 뚜껑 열린단 말이죠. 실제로 이 뇌 뚜껑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덮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열받으면 혈류가 여기 위까지 안 가서 위가 기능을 판단의 기능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버럭하기도 하고 후회할 일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요 판단 기능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혈액에 공급되지 못할 때 우리 말은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 우뇌는 4단계를 통해서 통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우뇌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프로세싱하는 그 단계가 총 4단계예요. 그 4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탈라무스라고 해요. 우리말로 시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이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탈라무스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거 심리적인 걸로 바꿔보면 누가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나? 누가 나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요 질문을 하는 기능을 해요. 아까 우리 뇌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관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있어. 그러면 오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그럼 넘어오겠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미달라 그래서 편도체라는 곳이에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안전해? 나 안전한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기쁨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 편도체가 뒤에서 괜찮은 혹시 문제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체는 편안하게 쉬어요. 아미달라 편도체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화재 경보기 울리듯이 경보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기쁨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뇌의 먹이가 기쁨이어야 하는데 도파민이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이어야 하는데 기쁨이 부재하면 두려움이 기본 설정값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편도체가 모든 것을 관장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마치 여러분 혹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건물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일단 화재 경보기 울리면 어때요? 그럼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때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뭘 도무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 하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비상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때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마치 우리 1단계에서 예스가 나오지 못하면 2단계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불이 켜지기 때문에 우리 뇌가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는 그런 건물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 공부가 잘 되겠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우리 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두려움은 문제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에서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려움이 딱 비상 상황이다라고 알람이 켜지고 빨간불 켜지고 주도권을 쥐게 되면 내가 뭘 실수를 했는데 누가 네가 그랬어?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든 문제를 멈추고 없애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편도체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요. 편도체가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싸울 건가 아니면 도망갈 건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fight or flight라 그랬는데 파이팅 할 거냐 싸울 거냐 내가 이 문제에 맞서 싸울 거냐 대항할 거냐 아니면 냅다 도망가 버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보이죠. 어떤 애는 엄마가 부르기만 팍 얘는 그러면 파이팅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떤 애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책상에 학교에서 엎드려 있고 아무짝에 이런 욕구가 없어 보이는 애 얘는 그냥 플라이팅 하기로 숨어버리기로 선택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버럭버럭 화내고 대들고 반항한 애들 보면 오히려 고마워요. 왜냐하면 버럭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버럭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버럭을 못하고 더 힘들면 어떡하냐면 얼어붙어요. 프로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더 힘들어요. 이거는 상담을 해도 회복시키기가 정말 힘들죠. 예후가 정말 안 좋아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화내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지 않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내게 되면 내가 화내버리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화내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형태는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하도록 아무도 화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야단맞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삶이 즐겁지가 않죠. 자, 우리가 두 번째 관문까지 지금 거쳐왔는데 세 번째 관문이 있어요. 세 번째 레벨은 뭐냐? 세 번째 관문은 내가 이해받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인데 이 대상피질에서는 누가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나? 싱귤레이트 코텍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이해 영역으로 2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서야 이해받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누가 나를 이해하고 있나 요건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제 사이즈를 맞게 잡아준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나의 상황을 알아주는가. 여러분 왜 혹시 그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아, 엄마 요즘 공부가 싫어. 공부가 안 돼. 그럼 뭐라 그러나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공부가 안 돼? 밥을 못 먹어 옷을 못 입어 누가 나가서 돈 벌어 오래. 뭐가 힘들어서 공부를 못 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 더 나가서 북한의 애들은 말이야 밥도 못 먹고 말이야. 저 아프리카 애들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 못 받는 거지. 이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사이즈로 맞게 잡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가야 그 다음 네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학생이지. 공부해야지.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쳐와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해 통제 센터가 이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한다라는 거예요.